네, 조순열 변호사입니다. 저희 발제자님의 발제가 너무 좋아서 이게 의견이 주로 일치하다 보니까 좀 반대 토론을 공격적으로 해야 좀 여러분들께서 재밌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 용서를 구합니다. 축사하는 저희 의원님들 말씀 들으셨죠? 대부분 저희 토론할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축사하셨던 의원님들 최강욱 의원님, 김용민 의원님, 김남국 의원님, 이모선 의원님 아마 저희 토론자로 올라오시면 훨씬 더 공격적이고 깊이 있는 토론이 됐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희 검찰개혁의 대가들이 오셔서 이미 토론 초반을 아주 장악하신 그런 상황이 돼서 저희 토론이 별로 디테일로 들어가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보셨듯이 20대 국회에서 이루어진 수사권 조정의 화두는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검찰 개혁의 열망이 이 수사권 조정 법안으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일선에서 수사하는 경찰들은 아직 배고픕니다. 전혀 이게 피부로 와닿지가 않는다. 형식적으로 수사권 조정이 되었지만 내부에서 검찰이 통제하는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바뀐 게 하나도 없다. 종전에 있었던 걸 그냥 입법화했을 뿐이고 플러스 검찰에 더 막강한 오히려 통제권을 줬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고 오히려 걸림돌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수사권 조정 법안을 통해서 바뀐 게 하나도 없다. 잃은 게 하나도 없다라고 내부에서는 웃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게 야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돼서 경찰로 수사권이 넘어갔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큰 오산입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회에서 이렇게 토론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그 알맹이를 찾아내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주요 토론 부분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다뤄지고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직접 수사권 전면 폐지를 목표로 수사권 조정이 시도가 됐다가 검찰청법에 6가지 범죄를 언급을 하고 있고 거기에 추가로 대통령령으로 중요 범죄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검찰의 수사 그동안의 검찰발 기사 우리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끌고 가는 듯한 그런 기사들을 보면 이 6개 범죄를 넘어서질 않습니다. 6개 범죄를 보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검찰발 기사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다가 검찰청법 4조에 보면 이 6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를 교두보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이게 법안이 만들어질 때 저는 이 등 중요범죄 이게 확대되는 이런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청법 4조를 21대 국회에서 한 글자만 딱 바꿨으면 좋겠어요. 등을 중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6개 범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범죄. 그러니까 6개 범죄 중에서도 이게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이걸 해석하다 보면 이 모든 범죄를 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걸로 얼마든지 해석하고 이게 싸우게 될 거예요. 검찰이 우리 해석상 이건 부패범죄고 경제범죄고 공직자범죄, 선거범죄다. 이렇게 해석하고 수사하면 누가 맞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 6개 범죄 중 구체적으로 법령별로 언급을 해서 대통령령으로 축소를 시키는 대통령령이 돼야지 이걸 등으로 해놓다 보니까 이걸 교두보로 확대를 하려고 있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이걸 조정하고 있는데 이 주도를 누가 하느냐?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그동안에 검찰 개혁을 외쳤던 이게 아주 유명무실하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계셨던 아까 좀 저희 중진 의원님들 계실 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었는데 꼭 자료 남겨서 이 한 글자만 다시 검찰청법 개정안으로 등을 중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이게 직접 수사권을 넓혀놓고 공고하게 해놓다 보면
원래 우리 검찰 개혁의 방향이 검찰 직접 수사권의 폐지가 수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뿌리를 받고 있으면 다음번에 이게 검찰 개혁의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게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걸림돌이 돼버리는, 이걸 그대로 뿌리 내리기 전에 바꾸자는 얘기예요.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이 청와대에서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 추진단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요. 행안부하고 법무부에서 참여하고 있고, 행안부 TF에서 우리 경찰이 참여하고 있고, 아마 법무부에는 검찰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그 주관 부서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주관 부서가 법무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검찰청 법이기 때문에. 검찰청법 그 시행령 이 주관 부서를 경찰이 과연 들어갈 수 있겠느냐? 왜 검찰청법 개정하는데, 대통령령 개정하는데 경찰이 왜 끼어드느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주관 부서를 법무부로 정해 놓으면, 지금이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법무부에서 검찰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도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면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으로 돌아가다 보면 법무부가 이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주관부서가 돼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범죄, 이걸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고 주관부서가 법무부가 되다 보면 이게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겨놓은 격이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대고 확대되는 것은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관부서를 법무부로 해서는 안 되고 단독부서를 해서는 안 되고, 경찰이 참여한다거나 아니면 이걸 총리실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청와대에서 한다거나, 이걸 계속 대통령령이 만들어지는 그 주관부서 자체를 공동으로 한다거나 해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필요하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것에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제 검찰 조직 개편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 검찰이 그동안에 검찰 수사관 제도를 탈법적으로 활용해 왔던 것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그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할 때 보면, 제가 이제 표현을 원래는 원님 재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원님 재판식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실직고하라. 이실직고 하지 않으면 뭐 소위 때려 죽이겠다. 이게 그냥 죽습니다. 밀실에서 수사하면서 그냥 진술조서에 도장만 찍으면, 손가락 도장만 찍으면 그냥 그건 대법원까지 유죄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검찰의 힘은 물론 추상적으로 영장 청구권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검찰 작성 피신 조서에서 검찰의 힘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막강하거든요. 이게 법원에서 기소가 돼서 재판받을 때 이걸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에서 도장 찍어버렸거든요. 거기에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그 증거 능력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막강한 피신조서, 검찰 피신조서가 누구에 의해서 작성이 되느냐? 검사가 작성할 것 같습니까? 말만 검사가 작성하지 검찰 수사관 입회하고 있는 계장이 작성을 합니다. 왜 이 막강한 검찰 피신 조서를 검찰 계장이 이걸 작성하는 것을 우리가 허용을 해야 됩니까? 이게 물론 이제 증거 능력이 우리 경찰 조서와 동일하게 됐다라고 하지만 지금 시행 자체를 늦추는 이유는 그 막강한 힘을 잃기 싫어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표현을 이게 검찰 수사관들이 하는 일이 타이핑 치는 실무관이라고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 그냥 경찰에서 조서를 만들어서 검찰로 송치가 돼서 올라오면 그냥 그걸 베끼는 겁니다. 검찰 피신 조서로 바꾸는 일밖에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중 수사를 받는, 이게 큰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검사가 직접 작성해도 문제인데, 검사가 직접 작성하지 않고 계장이 작성하는 것을 그 조서에 막강한 힘을 부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여담입니다만은 검찰에 있는 사건들, 형사 사건들 우리 변호사들이 붙어서 변론하는 것보다 검찰 계장 출신 법무사가 변론하는 것이 훨씬 더 유효하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 그 조서 자체를 계장이 작성하는데 전에 근무했던 선배 법무사가 뒤에서 전화로 부탁을 하는데 그걸 방향을
원하는 대로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제가 이거 너무 그 검찰 출신 법무사 홍보하는 것 아닌가 싶어. 이게 까다 보면 이거 그냥 저는 실체를 말했는데 그게 나중에 홍보가 되더라고요. 아, 변호사 찾아가지 말고 야 검찰 출신 그 계장 출신 법무사 찾아가서 이 변론하는 게 훨씬 먹힌다더라. 실제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바꿔야 된다는 것을 저희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검찰 부서 그 수사부서 역할 그 변경인데요. 우리 지금 수사권 조정의 그 방향이 검찰은 이제 공소기관이자 2차적 보충적 수사기관으로 이렇게 그 방향을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직도 직접 수사권, 그 다음에 경찰에서 송치돼서 올라오는 기소 방향으로 가는 것은 그대로 검찰이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변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 특수부에, 검사들은 특수부에 근무하기를 원하고 특수부에 근무하면 승진도 잘 되고 또 좋은 사건 배당받아서 언론에 노출되고 그러다 보면 국민들한테 홍보하고 변호사 개업하면 야, 특수사건 빨리 그 변호사 찾아가야 돼. 이게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황금의 사다리가 이어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찰 고위직들 퇴직하면 이 조직에서 어떻게 취급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남이에요. 상대도 안 해줍니다. 근데 검찰 출신들은 그 고위직들 나가면 대형 정관으로 오히려 현직에 있는 검사들이 훨씬 더 둘 간에 결탁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해줍니다. 그래서 검찰 고위직들 퇴직하고 나면 오히려 더 힘이 더 막강해집니다. 로펌의 대표가 되고 나중에 끌어줄 수도 있고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겠느냐. 지금 현실적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괴감 들겠지만 그런 구조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 그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좀 즐거운 토론 돼야 되는데 우리 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도 끝으로 이게 경찰의 실질적 1차 수사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수사권 조정을 1차적으로 경찰에 주고 장기적으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이렇게 방향이 잡혀서 개혁 법안이 계속 갈 것 같은데 지금 1차적 수사권을 줬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수사권 자체가 오질 않았고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 영장 청구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사를 하다 보면 이 수사의 핵심은 강제 수사입니다. 구속, 체포 구속, 인신에 대한 것, 대물에 대한 것, 압수수색 검증 영장입니다. 그런데 이 영장을 경찰이 가지고 있질 않아요. 수사권만 형식적으로 좋지 이 영장 청구권이 없는 이 강제 수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존에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경찰은 그 보조 역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영장 청구권에 대한 권한을 검찰이 가지고 있고 그 헌법에 딱 박아놨지 않습니까? 근데 수사권을 경찰이 준다고 하더라도 외형만 줬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언론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찰에서 뭔가 수사를 하려고 압수수색 해보려고 하잖아요. 검찰이 다 막습니다. 왜냐? 경찰이 수사 잘한다는 것을 언론에 알려지면 안 되거든요. 경찰은 수사 못한다. 우리가 잘한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되기 때문에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면 다 기각하고 덮어버립니다. 지금 제가 영장 청구권 관련해서 제야 변호사, 정관 변호사들의 사냥터라고 제가 표현을 썼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연 매출액 한 1,000억 정도 하는 다단계 업체가 있다. 그걸 경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이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기각합니다. 기각할 때 예를 들어 1년 한 1,000억 버는데 여기에서 이 영장 기각해놓고 한 1년, 2년 끌어준다. 한 1,000억, 2,000억, 3,000억 올리는 것은 그 사이에 수사받고 있는 사이에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 안 쓰겠습니까? 검찰에서 영장만 막아주면 몇 년 버티다 보면 돈 다 벌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사이에 검찰 대형 정관 출신 검찰은 거기에 붙어가지고 1년에 1,000억 버는데 100억 안 쓰겠습니까? 저 같아서 쓰겠습니다. 나 500억 쓰고 1,000억 번다고 그러면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형 정관들의 먹거리 사냥터가 되는 거고 저 또한 거기서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때 이 피해자들의 눈물은 누가 닦아준다는 겁니까? 피해자들은 고스란히 거기에서 피해를 당하고 그럼 분명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얘는 구속돼서 처벌을 받으려니 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이 피해자들은 속출하고 있고 그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기관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헌법 개헌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지난번 20대 국회에서 이게 뜨겁게 그 개헌특위가 구성됐고 갔었는데 검찰이 한 바퀴 딱 돌고 나니까 그냥 완전 다 식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저희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제가 그때는 56년간이라 그랬는데 60년간 저는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장청구권을 법률사항으로 만들어서 경찰이 잘하면 경찰이 주고 검찰이 잘하면 검찰이 주면 되는 건데 그 결정권을 이 국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헌법에 박아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국회가. 그 부분의 개헌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뭐냐. 이게 영장청구권의 본질은 영장 발부를 이 사법부가 하면 된다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청구를 누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청구가 마치 영장의 본질처럼 되어 있는 이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게 사실은 공수처법입니다. 공수처법에 보면 영장 청구를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왔던 거예요. 그동안에 저희 이 종전 형사법 체계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검찰청 소속 검사가 아니면 영장 청구 못해 여기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저희 또한. 그런데 그 선진 사법 체계를 연구하는 학자님들 이 두 분 포함입니다. 연구 결과 아니다. 이건 법률에 정한 다른 법에 따른 검사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공수처법에 이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뭐라고 그러냐? 위헌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검사만 청구할 수 있지 왜 다른 법에 따른 검사가 왜 영장 청구하느냐? 그건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의 이 1차적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주려면 경찰에 이 경찰 수사를 위한 그 검사 제도를 만들어서 거기서 최소한 대물영장이라도 검찰에서 맡기지 않고 실질적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마련돼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이 부분을 크게는 두 가지였습니다만은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좀 내용을 아시고 좀 우리 국민적 여론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큰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